강제추행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저를 범죄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주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 있었던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행위에 따라서 적용 법제형이 많이 달라져요. 그냥 단순히 강제적으로 사람을 만지거나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그리고 그 나이에 따라서 또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행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일단은 성범죄의 이제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이 불리하다는 게 이제 어떤 바이냐면, 원칙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하고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그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 성범죄의 특성이 이제 피해자와 피의자가 밀폐된 한 공간에 있다가 결국 그 두 사람의 진술만이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과연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탄핵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성범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리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뢰인은 당시에 전자벨트를 착용을 하고 있었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직장 동료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을 하고 안 좋은 눈초리로 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근데 다만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이번 사건은 나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행위가 뭐냐면은 고소장 내용은 결국에는 노래방에서 둘이서만 있다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고소장이 들어왔습니다. 강제추행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이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사관한테 좀 빨리 확보를 해달라. 왜냐하면 CCTV 같은 경우는 한 2주, 늦으면 한 달 정도가 되면 사실은 대부분 다 자동 삭제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넘어가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빨리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미론적이었어요.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보를 했느냐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확보를 하지 않더라고요. 노래방 업주가 연락이 안 된다라는 취지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죠. 이럴 때는. 그랬더니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증거 보전 신청입니다. 법원에 직접적으로 이 증거가 소멸하기 전에 우리한테 유익한 우리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니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곧 소멸할 예정이다. 라는 부분을 소명을 해서 법원에서 증거 보전 결정권을 받아서 이거를 들고 노래방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이제 가보니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제 혼자서 운영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거 증거 보전 결정권 갖고 왔으니 좀 달라라고 해서 CCTV 영상 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한 2번 정도 찾아가서 알려드리고 해서 CCTV 영상 훼손되기 전에 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증거 보전 결정을 통해서 받아온 CCTV 영상에는 이 노래방 복도에 이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노래방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둘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카운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 상황에서 노래방 CCTV 영상을 봤을 때 이 피해자 진술로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리고 그런 추행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CCTV 영상에 봤을 때는 이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 시점 이후에 한 30분 정도를 더 노래를 부르고 나왔어요. 노래를 부르고 그 사장님이 서비스를 줬다라는 진술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 CCTV 영상 여기 이렇게 CCTV가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 둘이 나오는 모습이 그렇게 사이가 나쁜 사이 같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이 둘이 이렇게 나란히 걸어 나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확보를 한 시점 즈음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은 이 피의자는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구속이 돼야 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충분히 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도 사실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좀 남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이 피의자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
전자발찌가 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결국에는 이런 사정들을 이제 소명을 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사정들을 이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어요. 법원도 가지 않았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참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처음에 이 지금 CCTV가 만약에 없었으면 이 CCTV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과연 이 의뢰인의 말을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의뢰인의 말을 과연 믿어주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는 상당히 좀 그 반대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결국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던 것이고 우리가 이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객관적 증거들인 CCTV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방 업주들의 진술들을 결국엔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죠. 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경찰에 신고를 당했을 때 당황하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 초기 그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 시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되돌리려고 했을 때는 이미 필요한 증거들은 다 사라져버린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사건을 좀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이제 성범죄 사건들 중에서는 많이 기억에 남았던 사건 같아요. 이제 구속영장도 청구됐었고 증거보존 신청도 했었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 사건도 좀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정도 선에서 사건이 이제 송치가 되거나 불송치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건은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재미난 사건 이야기 있으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